자, 임진일주 안녕하십니까? 임진일주, 머리도 좋고 변화무쌍하고 엄청난 수완가죠. 경쟁심도 장난 아니고, 또 이 임진일주가 굉장히 또 그 자존심도 세고 자만심도 강하고, 이 임진일주 분들은 어떤 사업보다는 어떤 대기업의 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거 하면 끝내줘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시끄럽지 않게. 그리고 뭐 기획가, 뭔가 전략가. 그런 거 아주 굉장히 뛰어나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때 그 임금의 어떤 책사? 그 책략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죠. 임진일주가. 그래서 임진일주는 자,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시간 이렇게 했을 때 태어난 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사주 80%를 차지해. 사주 8자 중에. 그래서 요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임진일주 올해 개묘년 이동수가 있는데 이동하시면 안 돼요. 이동하시면 왜 상관이잖아.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개묘년은 묘라는 건 나를 설계시키는 거야. 내 기운을 쫙 빼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바꾼다든가 뭐 직업을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뭐 업종을 바꾼다든가 오래 다니던 분은 그만둔다든가 이런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꽝. 상관이 들어와서 으쌰으쌰 들썩들썩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착각살이라고 그래 이걸.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동하거나 직업을 변동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육해살이라고 있어요. 육해라는 것은 어떤 전날에 내가 내 모든 나쁜 현재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지은 좋건 나쁘건 그런 게 많이 쌓여 있다. 그렇듯도 되고 육해라는 건 지지의 육합을 방해한다. 뭘 방해하냐? 이 묘와 왠지였지? 묘를 방해한다. 묘하고 아니구나. 임진일주구나. 그럼 묘가 아니겠네요. 육해살은 맞는데 묘하고 진이 아니고 유가 되겠네. 유. 이걸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유는 나한테 뭐죠? 문서, 서류, 계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잠룡이라고 그래. 이게 물에 잠긴 용. 언제 일어날지 몰라. 지금 용이 물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무쌍하고 아주 똑똑하고 경쟁심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원국의 목의 유무 어디에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많느냐 적으냐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사주팔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임진일주 남성을 보겠습니다. 남성. 제의 동태, 제라는 것은 어떤 부인, 그 다음에 재물, 돈,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떤 걸 뜻하느냐, 화가 되겠죠. 병화. 돈을 뜻하는 거예요. 또 처의 동태도 뜻하는 거고, 이 병화가 나를 만나면, 관대가 되겠죠. 관대라는 것은 사무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묘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화가 나를 만나면 쇠가 돼요. 쇠라는 것은 굉장히 흥한다. 반한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안장 타고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묘궁이에요. 기본이 묘궁이라고. 남명의 경우 처해동태는 부인이 좀 고집도 세고 좀 세다. 그런 확률이 높고 처하고 갈등하기 쉽고 어떤 또 설령 부부애가 좋다고만 해도 처가 떡 없고 만혼해야 된다. 늦게 결혼해야 된다. 그런 사주 명식이고 만일 원국에 나머지 6자 안에 무제사주라면 무제라는 게 화죠. 이 재성은 화를 뜻해요. 화가 어딘가에 아무것도 아예 없다면 그걸 무제사주라고 하죠. 왜냐하면 공망이 화거든요. 공망이 오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공망이 또 화잖아요. 그래서 원국에 무제사주라면 공망까지 더해져서 고독해지기 쉽다. 그런 걸 좀 알고 가셔야겠죠. 재성, 돈 입장에서는 어떤 종교업이라든가 직업 선택에 따라서 또 원국의 지장간의 재성이 합하느냐. 지금, 여기는 지장간에는 불이 없네요. 이거는 상관, 자식이고, 이거는 형제 자매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남편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어디 화가 없는데 얘들은 뭐 합쳐서 화가 되긴 하죠. 뭐, 암합이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함 여부에 따라, 여기는 없어도 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원국에 화가 있고, 또 지장간에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미토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안에 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뭐 자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면 이건 돈을 뜻하는 거예요. 예, 뭐 음덕을 뜻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그걸 원국을 알아야 이제 그 임진일주 지금 요 상태로는 돈을 얘기할 수 없다. 요 상태로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남성 관은 직업 또는 자식을 뜻해요. 어떤 큰 물이잖아요. 이 진이, 이 임수가. 그래서 큰 물에, 이건 수고라고 그래요. 물을 품은 고장지, 물의 땅. 그래서 아주 포부도 크고, 도량도 넓고, 아주 신사기질이 있죠. 임진일주가. 어떤 특수직종, 어떤 큰 조직체에서 어떤 직업에 임한다면, 아니면, 센 직업, 의사, 간호사, 이런 센 직업에 임한다면 출세가 그래도 남보다 빠르고 발복이 아주 쉬운 편이다. 워낙에 영민하니까, 총명하니까,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녀 모두 이제 복성기인을 깔고 이제 재물을 얘기하는 건데, 복성기인이라는 것은 어떤, 윗사람이 나를 끌어주는 거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복성기인을 깔고, 이미 깔았고, 원국의 충형 해파가 공망이 없다면 재성운에 기운이 작용돼서 운이 거금, 로또 큰 행운을 기대해도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충형 해파가 없어야 돼요. 지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충형 해파 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하고 충한다. 그렇죠? 형이라는 것은 또 뭐 어떤 진.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또 묘, 그 다음에 또 파라는 것은 어떤 축,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공망이 오음인데 여기 이미 있네요. 제가 써놓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게 없다면, 로또 당첨, 장담한다. 그 행운에, 그 운에. 예, 그 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너무 공짜로 쉽게 알려드리면 좀 그렇지. 그렇게 만질 수 있다. 이제 곧 와요. 그 운이. 곧 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좀 기대해도 되겠죠. 그래서 돈 만진다는 게 이렇게 또 뭐 쉽게 만지면 확 만지고, 그런데 거금을 만진다는 거예요. 어떤 큰 돈, 거금, 그런 운이 옵니다. 임진일주. 지금 좀 침잠해 있고, 또 특히 남성들 부인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재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또 희망이 있죠. 큰 희망이 있죠. 지금 설령 직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동한다든가 뭐 바꾼다든가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해도 곧 얼마 후에 거금을 만진다. 예를 들어서 그 거금이라는 게 이번에 로또 1등 당첨금이 10억이다. 지난번에는 50억이었다. 그건 제가 장담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만진다. 그렇죠? 액수는 장담 못해요. 저도 뭐 그건 모르니까. 자, 여성을 보겠습니다. 임진일주 여성 참 남편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죠. 대자모경, 대좌모균, 묘궁. 자, 이 아까 지었지만 요 무토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은
관대를 얘기하는 거야. 관대라는 것은 사모관대도 뜻하지만 염습의 옷도 뜻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아니면 환자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성인묘라고 그래서 남편을 인묘했어요. 묘에 깔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부성인묘라고 그래서 사별 또는 어떤 한 번의 아픔, 아니면 여성 편력이 심한 남편을 만난다든가, 내가 가장 역할을 한다든가, 내가 현재 여기 어디 토를 깔았다. 이러면 이미 사별이죠. 여기 어딘가 토를 깔았다면, 아니면 아프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한량이라든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원하면 관대 찬 남편을 만나요. 말 그대로 관대, 사모관대. 여러분들이 한자 쓰는 거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써볼게요. 사모관대. 혁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결혼할 때 남자들 이거 뭐 절할 때 입잖아요. 무슨 옷이라고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이렇게 관대를 찾는 건 뭐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실제로 여자들은 승진하고. 근데 남편의 동태가 이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부성인묘인데 또 사별할 수도 있고 뭐 이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원 했으면 지금 사모관대 남편이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이제 나의 직업 전선에서는 우리 임진일주 여성분들도 남성분 다 똑같지만 출세욕이 강하다. 아주 언변을 말하는 거, 언변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어떤 특성이 기질이 크다. 또 임진일주의 성격은 아주 세심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해요. 제가 아는 임진일주도 그래요. 정확해요. 어떤 일을 대충을 못해. 꼼꼼하게 하거든요. 어떤 큰 조직 기획자로 나간다면 출세가 보장돼 있다. 배우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만원을 했을 때 얘기고, 이거는 이제 내 직업 전선을 얘기하는 거죠. 또 남명한테는 또 관은 자식이 되기도 하죠. 부성인묘라고 그랬잖아요. 부성인묘라는 게 꼭 남편만을 뜻하는 게 아니지, 남자한테도 어떤 자식을 뜻하기도 하죠. 자식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성의 식을 보겠습니다. 식이라는 것은 여성한테는 자식, 내 건강, 감정계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식이라는 건 나한테 나무네요. 뭐 올해가 식이 들어왔네요. 자, 갑이 나를 만나면 쇠로 변한다. 쇠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자수성가하고 엄청난 부자 되고 뭐 잘 나가고 좋은 건 얘가 다 가졌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갑이 있을 때, 또 가분해, 또 을진도 마찬가지. 관대로, 사모관대. 자식이 참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임진일주 여성의 자식은 공부도 잘해요. 똑똑하고. 자식 덕을, 그러나, 자식은 현달하고 똑똑하나 나는 자식 덕을 논할 수는 없다. 예, 기본적으로 묘궁이잖아요.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를 상관이 이제 관대, 물론 이제 또 상관이지만 아까 편관이죠. 이거는 편관이 또 관대고 또 이런 성격은 조변석게 한다. 아침 저녁으로 좀 변덕스럽다. 성격이 좀 오늘 거기 해야지, 가야지, 그거 사고 싶어 해야지 해니까 에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조변석게 할 수 있다. 임진일주 여성 남성 다 그럴 수 있고 또 임진일주는 특히 여성 남성보다 더 선미성이 강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잘난 맛 그런 게 좀 많이 강해서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저도 느꼈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공망. 나는 공망이 기본적으로 오미예요. 오미는 남성한테는 돈과 여성을 뜻하고 부인한테는 여성한테는 돈을 뜻해요. 뭐 시어머니란 뜻도 있긴 하지만 뭐 시어머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같이 사는 거 아니니까. 돈. 공망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 공망은 나쁘다. 좋은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공망 미터를 깔았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운이 온다 이렇게. 그러면 공망 터진다고요. 그 충운에. 그러면 돈이 계속 풀릴 듯 말 듯 풀릴 듯 말 듯 하다 이래 이렇게 꽝 터져요 돈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이게 뭐 12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를 산다. 근데 사주가 신강하지 않아도 그때 뭐 어쨌다. 그러면 최소한 2등이라도 맞겠지 뭐. 응? 뭐 그렇게 돈이 된다. 어쨌든 어떻게든 돈이 된다. 그래서 다만 공망일은 평소에 좋지 않다. 공망일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기, 개업하지 않기, 뭔가 이사가지 않기, 뭐 중요한 일 하지, 중요한 약속 하지 않기, 피하는 게 좋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손 오는 날 이사 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없으면 이삿짐 누가 날라요? 손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주 나한테 맞는 날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손 없다, 손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저 무시하세요. 공망일, 시박대패일 이런 날 피하는 거예요. 시박대패일 결혼한다. 시박대패일은 조상, 망자, 장사 지내는 날이에요. 공망일은 없는 날이에요. 허공이다. 무의로 끝난다. 그날 결혼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 내일이 그런데 남편아 내 배우자의 공망이라 반드시 이혼해요. 내 공망이라 반드시 이혼해요. 공망이라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언제? 자, 3월달은 당장 내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거 이제 내일 올라갈 건 아니지만 3월 14일 그리고 25일 26일이 되겠네요. 이건 다른 일주는 해당 사항 아닙니다. 임진이 일주에 한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언제 이사 갈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자, 귀인 중에 최고로 제일 높은 귀인, 제일 좋은 귀인을 천을귀인이라고 그래요. 그 천을귀인의 날 이사하세요. 22일 날 이날 결혼하시고. 안 보이네. 안 보여요? 그럼 천을귀인 날 3월 22일 두 날밖에 없네. 3월달은. 자, 요 날은 좋은 날이에요. 제가 어떤 그 정식을 의뢰를 받고 날짜를 정해줄 때도 이렇게 천을귀인 아니면 장생의 날, 뭐 이런 날을 제가 해주거든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임진일주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진일주, 선민성도 좀 있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머리가 똑똑해서 자식도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획가에 아주 발굴, 기획 그런 쪽으로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점잖고, 그리고 외모가 멋있고, 수려해요. 여성은 수려하고 남성은 멋있어요. 게다가 괴강을 낳잖아요. 괴강이라는 건 북두칠성 우두머리 괴자예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기업이라든가 큰 조직에서 이끌어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아주 참 끝내주는 재질이 있죠. 임진일주 참 존경스러운 일주예요. 멋있는 일주고, 요 천라지망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천라지망이 바로 내년 2024년도 25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내년 갑진년이 오니까 나하고 또 같은 찐찐이 오네. 그 다음에 또 을사년이 오네. 을사년은 이제 나한테 재성이 되겠죠. 어떤 부인, 돈, 뭐 이런 거에 뜻하는 거고, 이런 쪽으로 타격이 암시된다. 왜? 이 지장간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주로 어떤 수술이라든가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또 돈, 재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이혼할 수 있고, 또 이걸 또 혼자 된다 그런 뜻도 돼요. 특히 남성한테는. 진, 인묘, 진사, 고란, 저기네, 고신이라는 게 호래비를 얘기하는 거, 호라비. 뭐 병원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뜻을 암시가 돼 있어요. 이 천라지방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그물이 다 쳐져 있어서 동서남북 오가도 못하고, 붕어가 그물에 쳐지면 팔딱팔딱 뛰는 거 딱 그 신세 된다. 천라지방운에는, 특히 대운에 또 천라지방운이 같이 깔려 있다.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해요. 행운이라는 것은 그 해 왔다가 가는 걸 행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자를 쓰는데 천라지방운에 만약에 대운과 지금 내가 이렇게 셋이 동착이 되면 그거는 1000%예요. 1000%. 그래서 반드시 개운하셔야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오는 운이잖아요. 이거는 명이고 이 팔자는 내가 못 고치는데 운은 내가 고쳐 쓴다. 그래서 사주의 주인은 나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니까 운은 내가 고쳐 쓴다. 이 운을 고쳐 쓰지 않고 운을 모르고 가면은 한여름에 소문이 있고 부산까지 뭐 지방 달려가는 꼴이 돼요. 죽어요. 목숨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들다 그 뜻이죠. 건강도 많이 약화돼요. 임진일주 만약에 신약명인데 신약명이랑 올해도 건강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분 나쁜 말을 왜 해? 좋은 말을 해도 별로 좋을까 말까인데 기분 나쁜 말이라도 분명히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알고 가시면은 흉을 피한다. 피흉한다. 피흉해봤자 뭐를 크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고 천라지방운에는 좋은 일이 뭐냐. 아무것도 피해가 별로 없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천라지방이 그렇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가시면 답이 되겠고 답은 찾으면 답이고 안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은 반드시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은 피흉합니다.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임진일주 올해 건강 좀 챙기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참 멋진 아주 일주거든요. 존경하고 임진일주 참 진짜 잘생겼어요. 남녀 모두가. 그래서 올해 남은 복 많이 받으세요. 임진일주 감사합니다.